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 하루 3문제 뽀개기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실 거죠?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한 하루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회 39번 문제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옳은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 1번 임차인은 본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와 자녀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은 반드시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유효한 주민등록 대항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면 가족들은 남겨놓고 이사를 갔다 돌아와도 대항력이 유지되지만 모두 다 이사를 갔다 다시 돌아오면 다시 돌아온 다음 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처와 자녀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2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와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경우 임차인이 우선한다 했는데 저당권은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고요. 근데 전입신고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당일날 우선면제 효력이 생기지만 단 대항력을 갖춰야 되죠. 대항력은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도 같은 날 하고 확정일자도 같은 날 받고 저당권 설정 등기도 3개가 모두 다 같다면 저당권은 당일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는 2일날 오전 0시에 우선면제 효력이 생기죠. 만약에 1일날 3개를 다 모두 1일날 전입신고도 1일날 그 다음에 확정일자도 1일날 저당권 설정 등기도 1일날 했다면 저당권은 1일날 효력이 발생하지만 확정일자는 비록 1일날 받아도 대항력이 2일날 오전 0시에 생기기 때문에 2일날 오전 0시에 우선면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우선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당권이 2일이라면은 저당권은 2일날 오전 9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부 임차권은 1일날 확정일자 받았다면 전입신고도 1일날 했다면 2일날 오전 0시에 우선면제 효력이 생기니까 임차권이 우선하게 되겠죠. 2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3번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여야 우선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해서 공고를 해야 되죠.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입니다. 낙찰기일까지, 매각 결정기일까지 하면 X입니다.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받을 수 있는 당년 배당 채권자가 있습니다. 등기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저당권자, 건저당권자, 전세권자, 그 다음에 등기된 임차권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된 자도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판결문, 우선면제, 확정일자부 임차인 이런 경우는 배당 요구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4번 임차인이 사망을 한 때에는 사망 당시 상속인이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이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그렇습니다.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오직 주택임대차밖에 없습니다. 상가임대차 사실혼 보호되지 않습니다. 민법임대차에서도 사실혼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서는 오직 주택임대차보호법만 사실혼이 보호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 상속인이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가 모두 상속을 받고요.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되고 사실혼 배우자는 한 푼도 상속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 이촌 이내의 상속인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공동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죠. 5번 임대차 보호법상 차임 등의 정액 청구에 대한 제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게 16회 이 시험 당시에는 2년 지나고 다시 재계약할 때는 시세만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현재는 2년 계약 체결하고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해서 갱신되는 경우에는 최대 5%밖에 못 올리죠. 그럼 2 플러스 2년입니다. 처음 2년 살 수 있고 계약 갱신 요구해서 또 2년 더 살 수 있고요. 그러면 4년 살고 그 다음에 다시 만약 재계약한다면 그때는 5% 상한선 적용이 안 되겠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재계약하는 경우,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5% 상한선 적용이 안 됩니다. 더 많이 받아도 됩니다. 다만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경우에는 5%밖에 못 올립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 계약 증서상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갖춘 경우 우선 면제권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기준으로 발생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보면 같은 날 1일날 이사하고 1일날 전입신고하고 1일날 확정일자 받고 1일날 근저당 설정 등기하고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 이사하는 날 집주인이 은행 융자를 받았다면 은행의 근저당권이 우선한다고 먼저 배당받기 때문에 세입자가 배당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할 때까지는 권리 변동이 없기로 한다. 아니면 융자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적는 게 좋겠죠. 정확하게. 입주한 다음 날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하면은 그건 임차인이 우선하죠. 임차인은 만약 1일날 이사하고 1일날 재임신고하고 1일날 확정일자 받았다면 2일날 오전 0시에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기니까 2일날 오전 9시 이후에 은행에 융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보다는 임차권이 우선합니다. 정답이 2번이 되겠고요. 16회 40번입니다. 휴폐업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3월 초과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3월 초과입니다. 초과. 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딱 3개월만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사전신고입니다. 3월 이상이 아니라 3월 초과라는 것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부득이한 사유로 중개업의 휴업기간이 6월을 초과할 경우 휴업은 원칙적으로 6월을 초과할 수 없죠. 그러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면 휴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휴업신고를 한 후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부 사전신고라고 했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모두 사전신고입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사망을 한 때에는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옛날에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삭제되었고요.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제가 이거 국토부에 건의한 적이 있어요. 사망하고 없는데 그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공인중개사법 공부도 안 했는데 폐업신고하는 걸 어떻게 알고 폐업신고하겠습니까?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사망한 경우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요.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폐업 신고할 의무는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폐업 신고할 의무는 없고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폐업 신고하여야 한다. X. 사망한 때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5번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휴폐업은 모두 사전신고라고 했죠.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휴업, 폐업은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휴업신고, 폐업신고의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반드시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방문신고만 됩니다. 그러나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죠. 전자문서로 불가능한 것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지금 전자문서로 안 되는 게 휴업신고, 폐업신고,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도 시행규칙 8조에 의하면 전자문서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망을 한 경우 폐업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사망한 경우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회 1회 문제입니다. 17회 1회 문제. 틀린 것, 옳은 게 아니고 틀린 것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3년간 보존해야 된다. 옛날에는 사본을 보존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개정됐습니다. 이게 또 사본인지 원본인지 옛날에는 먹지대고 쓰고 이렇게 해서 사본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어느 게 사본이고 어느 게 원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전자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의무가 없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이고요.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이고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입니다.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대장 5년 보존입니다. 1번은 맞고요. 2번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거래 당사자면 쌍방교부죠? 맞는 내용이고요. 3번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기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중개보수 옛날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의무가 삭제됐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초과해서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확인설명도 해야 되고 거래계약서에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까지 기재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4번 개업공개사는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임차 의뢰인 하면 X입니다. 매도, 임대 의뢰인이고요. 요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3년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태료 대상이다 했는데 업무정지 대상입니다.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죠. 그러나 확인설명서를 쌍방에 교부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러므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